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24년도 벌써 네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참 빨라요. 자,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바로 나날이 떨어지는 체력입니다. 젊은 보행생님 잘 모르시죠?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물리치료사 이보행입니다. 젊다고 하시지만 우리 청년들도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면은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낀답니다. 바쁜 업무라고 하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하긴 대학생인 저희 딸도 시험 기간만 지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보약해져 이러더라고요. 강철 같은 체력, 이런 말은 소설이나 영화에나 나오는 말인가 싶습니다. 자, 누구보다 체력 보강이 절실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암 환자분들, 큰 수술을 마치고 또 재활 치료를 하시는 분들, 사실 알고 보면 어떤 병이든지 이 기본 체력이 좋은 분들이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력을 팍팍 올려주는 운동법 가지고 와주셨다고요? 네, 오늘 체력 보강 최고 효과로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저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존투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체력 향상 운동이라고 하면 힘든 운동을 주로 떠올리세요. 저 또한 예전에는 무거운 아령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고 피곤해졌던 이상한 경험 하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음에는 하기가 싫어집니다. 더더구나 평소 운동은 안 하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욕심껏 고강도 운동을 따라하다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빨리 필요해지는 건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거나 만성 피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할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 포도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최대한 젖산이 쌓이지 않게 포도당 대사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이 필요한 건데요. 근3부터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존투에서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빨리 걷기, 사이클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요. 대신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로 진행합니다. 그 정도라면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네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자면 수면과 같이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안정 심박수부터, 자, 심장이 최대로 뛸 수 있는 최대 심박수까지를 총 5개의 구간으로 나누고요. 가장 약한 강도가 1단계, 또 최대 심박수에 근접한 강도를 5단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영역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운동, 이건 뭐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한 운동 같은데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의 구간, 즉 존투 영역에서의 운동은 에너지를 활용하는 패턴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요, 부상 위험을 줄이고 회복 능력은 또 키워주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영역에서의 훈련을 장려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선 본인의 심박수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핸드폰에 계산기 어플을 이용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220에서 이렇게 만 나이, 저의 경우는 이제 31이거든요. 31을 빼겠습니다. 요게 이제 본인 나이에 맞는 최대 심박수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존투 영역을 구해볼 건데요. 여기서 0.6을 곱해주면 됩니다. 113에서 아까 189 최대 심박수에서 이번에는 0.7. 이렇게 132까지 요 구간을 이제 존투 영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를 많이 사용하셔서 쉽게 체크가 되겠지만 또 사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강도를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본인의 현재 심박수를 알고 싶을 때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두 번째로 말하기 테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는 느낌이 없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해? 왜 이렇게 숨차해? 라고 하면은 아마 이 존투 구간을 넘어갔을 거예요. 세 번째로 코호흡입니다. 일부 코호흡이 힘드신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 생각해보면 숨이 차면 어떻게 하시죠? 입으로 호흡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면 구강 호흡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존투 구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피로 유발 물질인 젖산이 근육의 가닥에 쌓이면 피로감과 통증을 유발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저강도 운동을 꼭 권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만 치료할 때죠. 젖산은요,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할 때 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럼 포도당 대신에 다른 물질을 몸의 연료로 쓰면 좋겠죠. 이게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을 없앤다니까 좋아 정도가 아니라요. 지방을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피로물질이 적게 쌓이기 때문에 피로감 없이 운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방을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는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피로물질이 쌓이는 시점을 점점 늦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력이 항상 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일석삼조일까요? 자, 이렇게 좋은 운동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직접 사이클을 타면서 심박수별 신체 변화랑 운동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현재의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는 건데요. 스마트워치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체 변화에 따라서 존투 구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없으셔도 돼요. 이렇게 애플워치에 운동을 들어가셔서요.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하면은 심박수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구간을 정확하게 체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 더보기를 터치를 하셔서 자유 목표, 그리고 운동 현황, 보기 편집 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존 트레이닝 영역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를 카르보넨 공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요거는 조금 초심자에게는 심박수가 높아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제시한 존 영역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핸드폰 어플에 들어가서 수동으로 체크를 해주었어요. 네, 지금은 영역 1이어서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존2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벌써 존2 영역에 들어왔는데요. 이때쯤 되니까 점점 심장 박동이 빨라졌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 호흡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존3 영역에 들어왔는데 아까보다 숨이 더 차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 구간에서는 유산소 지구력이랑 근지구력 향상이 가능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아마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동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제 존4 구간에 들어왔는데요. 심박수가 많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이제 점점 말을 할 때 숨이 너무 차고 이야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지방을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피로감이 몰려올 겁니다. 다음으로 존5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말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네, 이렇게 심박수별 신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존3 구간부터는 좀 많이 힘든 모습이 보여졌죠. 이렇게 존1과 존2에서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숨차게 뛰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5분만 뛰어도 심장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구간별 운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보영 선생님,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존투 운동은 최대 90분까지 일주일에 최소 2, 3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시간은 보통 45분 이상이 좋다고 하는데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10분이든 20분이든 조금 피곤한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체력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건 지속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인데요. 다음날 피곤하지 않게 시간을 몇 분 채워야 해 라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을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산소 운동이 기반이 되기 시작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좋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셨나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